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 사랑하는 증시 나침판 젊은 투자 안지원 PB께서 너무 오후 시황을 잘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빈자리가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젊은 투자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부족하지만 점차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독특하게 나왔죠. 네, 오늘은 겉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드레스 셔츠만 입고 나왔습니다. 와이셔츠 아니고 드레스 셔츠만 입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과 기쁜 소식 나누고 싶습니다. 이 드레스 셔츠와 그다음에 이 넥타이가 드디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쓰려고 하기보다 내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저희 그 증시각도기 TV의 첫 번째 협찬이 의상 협찬으로 들어왔고, 그것도 프랑스의 명품 임마누엘 웅가로에서. 임마누엘 웅가로,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임마누엘 웅가로 선전을 하면서 임마누엘 웅가로 이러면서 막 선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명품 임마누엘 웅가로의 협찬을, 저희가 의상 협찬을 받게 되었다는 낭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 채널로 성장하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명품 같은 그런 TV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협찬해 주신 웅가로 대표님 그리고 웅가로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무척 좋아합니다. 이제 드레스 셔츠를 다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옷은 좋습니다. 옷은 뭐 입어본 중에 역시 명품이라 그런지 저도 뭐 맞춰 입기도 하고, 뭐 아시잖아요, 저 옷 좋아하는 건데 굉장히 훌륭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앞 광고를 마치고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즐거운 뉴스들이 많아요. 어제 뭐 한국 시장도 즐겁고 다들 즐거운 뉴스가 많은데, 오늘 첫 번째로 기술주들이 반등했다는 뉴스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저녁에 아주 저녁 늦게 올라갔더라고요. 김일구 상무님하고 저하고 같이 대담이라는 형식으로 시작해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사회를 본, 그리고 사회로 마감을 한 그런 내용인 동영상, 김일구의 전쟁이 나갔었죠. 거기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연준은 지난 잭슨홀 연설 이후, 8월 말 잭슨홀 연설 이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는 않겠다,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간의 기술주의 큰 폭 하락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자체적인 동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 마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듯이, 그래서 스스로 페달을 밟다가 중심을 잡으면 손을 놔줘도 저절로 가듯이, 뭐 이런 과정이다. 연준이 경기와 주식시장을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었는데, 한 팔을 떼더니 이제 다른 한 팔도 뛸랑말랑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거의 자빠질 것처럼 보였던 증시, 그 중에서도 기술주가 이렇게 반등해 기우뚱하다가 다시 조금 세워졌다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며칠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며칠 더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게 독자적으로 자체 동력으로 잘 갈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렇게 기술주들이 상승한 데는 그 M&A 소식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에 대한 그 평가가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뮤노메딕스 인수권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뮤노메딕스가 무려 주가가 100%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죠? 네, 100%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주식들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나스닥 바이오는 무려 5.30%나 올랐습니다. 물론 길리어드도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랜만에 그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거의 폭등하는 수준, 5.3%면 폭등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오라클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이 합의됐다라는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오라클이 지금 인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매각하는 대신에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는 대신에 미국 내 틱톡의 데이터 관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분을 오라클이 취득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틱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일부 지분을 오라클이 가지고 가는 거. 네,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코드가 안전한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안전한지 전화기가 안전한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기술팀이 향후 며칠간 오라클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 본사를 두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한 거 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오라클의 경영진들이 현재 그 미국 정부와 상당히 친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인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 인수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기준으로 굉장히 반가운 뉴스는 골드만삭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4%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 증시각도기 TV, 명품 TV, 증시각도기 TV가 지난 주말과 휴일에 우리 최도현 연구원을 모시고 DDR5를 한 게 참 적시해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일을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소발의 쥐를 잡았다. 네. 근데 어쨌든 이 DDR5가 오기 때문에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대목은 뭐냐면 무언가 이슈가 되고 나서 투자하는 건 이미 늦어요. 네, 그거는 늦은 거고요. 이슈가 되기 전부터 공부해 놓고 있다가 사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투자로 온전한 오롯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사전에 사실은 뭐 DDR5 저희가 소개해 준 게 그렇게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늦지도 않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셔야만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난 3월 폭락장에서 크게 상승한 주식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기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공부해 놓은 사람들이죠. 네,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명품 TV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 투자의 방법을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전 투자의 진짜 엑기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기업 인수 합병 소식으로 기술주들이 어찌되었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 반등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 관련 뉴스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시장 전반적으로는 안전자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안전자산 선호가 후퇴하고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채권 시장에서는 별다른 시장 흐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5일에 220억 달러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게 되는데요. 과연 이 국채 입찰을 앞두고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있지 않다면 금리는 조금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채권 시장은 별반 큰 흐름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눈에 띄는 거는 환 시장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미국 달러가 다시 약세를 가졌습니다. 달러는 약 0.21% 약세를 갖고 유로화는 0.18% 정도 수준의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인 강세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엔화에서 나타났어요. 엔화가 훨씬 더 한 단계 더 높은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엔화만 강세였던 것이 아니라 원화와 위안화도 상당히 강세였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오늘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어제 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일부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쁠 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판세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 지수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S&P 500은 1.27% 상승했고, 다우는 1.18, 나스닥은 1.87, 러셀 2000은 2.71% 상승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산업재와 그리고 중소형 주식들도 상당히 올랐다라는 점. 유럽은 유로스탁스는 0.03%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고, 영국은 0.1% 하락, 프랑스는 0.35% 상승, 독일은 0.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93.05고요. 유로 달러는 1.186, 그리고 엔이 105.71로 105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 원이 1181원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고, 80원도 이제 깨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원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안화는 6.81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0.676%로 0.9bp 상승했고요. 30년물은 1.415%로 0.1bp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금값 1965달러, WTI 37.25, 구리 6781달러로 1%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보베스파 지수도 1.94%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2.12% 상승, 나스닥 바이오 5.30% 상승, 애플이 무려 3% 올랐고요. 기술주들의 최고 상승은 테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테슬라가 12.58%나 올랐고요. AMD는 2.04,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ARM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엔비디아는 5.82.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인수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라클도 4.3%나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1.2% 떨어졌고요. 이 넷플릭스는 디즈니와 연관해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웰스파고는 2.23% 상승, 버크셔는 0.9% 상승, 알리바바도 0.9%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마존은 0.4% 떨어졌고요. 구글도 0.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6% 상승, 페이스북은 0.17% 하락, 인텔은 0.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를 맡긴 퀄컴은 0.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과연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것이냐, 지속이 될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은행에서의 신용대출이 지금 가계대출 중에 상당폭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에 비해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중에 일부는 아마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하셨을 거고요. 또 일부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돈이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용이 늘어날수록 위험은 커진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은 시장이라 굉장히 고민되죠. 그러나 자신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무조건 다 휩쓸려 가실 필요는 없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예를 들어서 수익률, 개인들이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라피키님이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거는 BP, 영국의 석유회사죠. BP가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문명사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석유가 2차 전지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몇 가지가 있죠.
그렇게 되려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전고체가 된다던가 아니면 음극재가 상당 부분 바뀌는 부분 뭐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배터리 데이가 9월 20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배터리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가로에서 옷과 넥타이를 의상협찬 받게 된 기념으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하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무료 광고를 한 번씩 하루에 뭐 한 30초 1분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댓글로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광고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투자의 태도가 9월 15일 오늘부터 이북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도 이북으로 투자의 태도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의 태도는 최근에 나온 한국의 투자책 중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대만으로 수출되어지는 수출 여군이, 제가 수출 여군이 되었습니다. 신기해. 하여튼 대만으로 번역되어서 수출되어진다고 합니다. 책을 수출되어진다고는 이상한데 하여튼 번역되어 출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eduquest.com에서의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투자의 골격을 세우는 데는 이 짧은 강의에 12개의 강의지만 짧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빠르신 분들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번 들었더니 왜 자꾸 들으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골격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투자자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벌써 9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9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9월 15일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품TV 증시각도기TV였습니다. 안녕.